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사건을 우리가 집합으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집합이 뭐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논리 연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집합론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는구나 정도로만 뭐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말은 확률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때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 좀 짜증나는 파트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경우의 수 세는 거 잘 못해가지고, 수학 점수가 항상 몇 점 이상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확률과 통계 코스에서는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면은 여기서 왜 배우느냐? 제가 책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경우의 수 이야기 딱 시작하자마자 확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 이야기인데, 경우의 수 이야기 하기 전에 확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뭘 위한 것이냐면 경우의 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순열과 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적 확률 그리고 공리적인 확률까지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경우의 수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확률이 뭔지 살펴볼게요. 표본 공간 오메가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고, 무한집합이면 안 된다는 거죠. 유한하고,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서 이제 공을 꺼낸다고 치면은,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막 휘젓다가 이제 한 개 꺼내요. 그러면은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건 A의 확률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여기 P라고 적힌 거 있죠. P는 probability를 줄인 것이고 앞에 P자만 따와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변을 보면은 이제 분수식이죠.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 그러니까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표본 공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가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표본 공간의 크기 뭐 카디널리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카디널리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유한 집합이니까 뭐 카디널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NA는 뭐냐? NA는 근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죠. 근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확률 이야기를 했고요. 확률을 하려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잘 셀 줄 알아야 돼요.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이제 밑에 나오는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순열과 조합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밑에 보면은 이제 순열의 수, 조합의 수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항정리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용은 다 쉬운 내용이에요. 아마 중학교 때도 다 배워보신 내용일 텐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상호 배반이면 A, B의 합사건은 각각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왜냐면은 이거 쉽죠. A 유니온 B의 사건의 크기가
n의 a 더하기 n의 b 마이너스 n의 a 유니온 b인데 지금 이게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의 a 더하기 n의 b 각각을 더한 것과 똑같겠습니다. 예, 뭐 쉬우니까 예.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밑에는 IJ가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AI가 AJ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1부터 K까지 전부 유니온한 AI라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사건은 각각을 다 더해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직접 해보세요. 책에는 증명이 없거든요. 제가 해볼까요? 지금 6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짧은 영상 위주로 올리겠다고 했죠. 뭐 직접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그럼 이거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두 눈의 합이 3 이하이거나 11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계산해서 그냥 구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경우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대학교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좀 멋있게 좀 쓰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두 눈의 합이 3 이하인 사건을 A 11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A는 1,1, 1,2, 2,1 이렇게 되고 B는 11 이상인 거니까 5, 6 하면 되겠죠. 5, 6, 6, 5, 6, 6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보면은 이제 이때 A와 B의 합사건 교집합이 곱사건이 공사건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A 유니온 B죠. 왜냐면 이거나 라는 연산자로 or 연산자로 이렇게 붙어 있죠. or 연산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U의 합집합인데 이거는 N의 A 더하기 N의 B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N의 A는 3이고 N의 B도 3이죠.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3 더하기 3은 6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랑 뭐 아주 다른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 눈의 합이 3 이상인 사건을 A, 11 이상인 사건을 B라 하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좀 다르죠. 그러면 B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뭐 이거 영상이니까 뭐 다시 돌려보세요. 자, 양의 정수 x, y, z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하임을 만족시키는 x, y, z의 수를 구하시오. 뭐냐면 이제 사건 AK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k인 자연수상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자연수상 x, y, z의 뭐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수니까 이제 1 이상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K는 3 이상부터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1, A2 이런 건 없는 거고 A3만 있는 거네. A3는 그러면 지금 1, 1, 1이죠. 그리고 좀 예쁘게
중괄호를 좀 예쁘게 쓰면은 좀 간지가 나죠. A4는 1, 2, 1, 2, 1, 2, 1, 1 이고, 그리고 A의 5는 1, 1, 3, 1, 3, 1, 3, 1, 1, 그리고 1, 2, 2, 1, 2, 2, 2, 1. 아이고, 세는 거 너무 귀찮다, 그쵸? 아이고, 좀 따분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A3, A4가, 이거고, A4, A5가 이거 공집합이고, A5, A3가 공집합이니까 N의 A 유니온 B 유니온 C는 구하는 게 이거죠. 왜냐면은 이거라는 게 OER라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 또는 4 또는 5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이 경우의 수는 N의 A3 더하기 N의 A4 더하기 N의 A5고,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6이죠. 1개, 3개, 6개짜리죠. 그래서 10개다, 10가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지금 11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좀 빨리 해볼까요? 자,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다 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n개의 결과를 갖고, 첫 번째 실험의 각 결과에 대하여,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책에 나왔어요. 첫 번째 실험이 n개의 결과를 갖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실험의 결과가 m개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m개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m개다 하면은 그 가지수가 mn가지이다. 총 가지수가 mn가지이다.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n개, 여기가 m개니까 이렇게 곱한 거죠. 각 결과에 대하여 두 번째 실험의 결과가 m개 딱 다 있어야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비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 제외를 해줘야 뺄셈으로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뭐 K개의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에 10개의 공이 있다. 공이 10개가 있대요. 공에는 0부터 9까지의 수가 하나씩 쓰여 있는데 그중 3개의 공을 뽑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공을 뽑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가 복원 조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 조출. 꺼낸 공을 다시 상자에 돌려놓아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곱의 법칙 이야기했는데 공 한 개를 뽑아요. 그럼 10가지가 되죠. 10가지가 되죠. 근데 그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공을 다시 돌려놓으니까 원래 상태에서 또 다시 뽑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10번, 그래서 또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10가지가 또 생기고요. 근데 또 세 번을 뽑는다고 했죠. 세 번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10가지, 여기 있는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10, 이렇게 해주면은, 1000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B 같은 경우도 볼까요? 꺼낸 공을 상자에 돌려놓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비보관 추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공 꺼낼 때 10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공을 안 돌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 한 개 꺼냈으니까 이제 9개가 남은 거죠. 그럼 그 9개 중에서 뽑아야 되죠. 9, 9가지. 그 10가지 중 각각에 대해서 9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공을 한 개를 빼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9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9개에서 한 개를 또 빼니까 또 이제 공이 8개씩 남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곱하기 8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720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꺼낸 것을 돌려놓는 추출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꺼낸 걸 돌려놓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아주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알면은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좀 자주 보셨던 문제인데, A번 같은 경우에 A, B, C의 서로 다른 배열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 다 나열해봐요. 다 나열해볼까요? 뭐 3개밖에 안 되네. 그럼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봐봐요. 자리를 만들어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뭐 올 수 있어요? 일단 A, B, C 중에 한 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3가지가 되고, 여기에 뭐 들어왔어요? 뭐 A가 들어왔다 칩시다. A가 들어왔다 쳐요. 그럼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봐요? B, C밖에 못 들어오죠. 그럼 2개에서 2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B가 들어왔다 치죠. 아닌가? C가 들어왔다 치죠. 그럼 남은 건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B 하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곱으로 연결해주면은 6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B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연수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고려할 자연수에 0이 없으니까 여기에 1, 2, 3, 4, 5 중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면 돼요. 총 5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뭐가 들어왔다 할까요? 이제 뭐 4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4가 빠진 1, 2, 3, 5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4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뭐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볼까요? 뭐 5가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4, 5를 제외한 1, 2,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남는 것이고, 이제 1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냥 지우겠습니다. 뭐 일단 숫자 3개를 뽑았죠. 그럼 남은 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여기 또 숫자 뽑았다 해봐요. 그럼 숫자가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다 곱으로 연결해주면 120이라고 쓰고, 보니까 이제 생긴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형태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쓰느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3 팩토리얼 이렇게 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5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기 7에서 가능한 배열이 아까 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각의 배열을 ABC의 순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가능한 순열의 개수를 순열의 수라 한다. 그렇고요. 서로 다른 물건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해서 2 곱하기 1. 오케이? 이거 이해되죠? 이거를 이제 n 팩토리얼로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한 거예요. 단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한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자리에 n 이퀄 1을 대입을 해봐요. n 이퀄 뭘 대입을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팩토리얼의 점화식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n 더하기 1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n 이퀄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이 1 팩토리얼이고 1 곱하기 0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1은 1 곱하기 0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팩토리얼의 점화식 형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0 팩토리얼은 1이다는 그냥 뭐 외우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원리를 알고 쓰면 더 좋지만 그래서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n개에서 k개를 뽑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고배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k개의 자리가 있을 때 이 k개예요. 이게 k개예요. 맨 처음에 n개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n-1개 그러면은 n-2개 비보건 추출을 하는 거죠. n-3개 여기는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에 -1, 세 번째 자리에 -2니까 k번째 자리에는 n-k 더하기 1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pk가 여기 npk라는 기호가 나오죠. p는 퍼뮤테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퍼뮤테이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조합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k개가 있잖아요. k개의 순서를 상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순서가 총 몇 가지 있어요. k개를 세우는데 순서가 총 k 팩토리얼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콤비네이션 nck 혹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벡터 쓰듯이 이렇게 nk 이렇게 쓰면은 이제 npk를 k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은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 공식이 있어요. 이거 순열과 조합이라고 지금 제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까 저희 때는 이거를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까지 가서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2020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후로 교육 과정을 보니까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확률과 통계 올라와서는 이제 원순열 또 뭐 있나요? 원순열 말고 또 기억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열과 조합은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뭐냐? n이 n-k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nk가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인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n-k n-k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마이너스 k 팩토리얼 k 이게 그래서 n-k인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n 팩토리얼에 n-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해가지고 nk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 k명을 n명 중에서 k명을 뽑아요. n명 중에서 k명을 뽑는 거는 뭐랑 같냐면 n명 중에서 남은 n-k명을 뽑는 거랑 또 똑같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수영하러 갈 사람 해가지고 n명 중에 k명 뽑는 거 이거랑
야, 수영 안 갈 사람 이렇게 해서 뽑는 거랑 똑같죠.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항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항 정리.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예, 이거 식이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죠? 보면은 이제 x 더하기 y의 n승이 나옵니다. x 더하기 y의 n승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x 더하기 y n승을 x 더하기 y 쭉쭉쭉 해서 이걸 n번 곱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xn-k, yk의 개수는 이 각 항이 있죠. 이 각 항에서 각 n개의 각 항에서 n개의 각 항에서 x를 n-k에 뽑는 경우 혹은 y를 k에 뽑는 경우라고 해도 되겠죠. y를 k에 뽑는 경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n 곱하기 n-k 혹은 n의 k n 초수 k죠. 네. n 콤비네이션 n-k 혹은 n 콤비네이션 k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xn-k yk의 개수가 이 개수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려고 해요. 이 식을 전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썼듯이 x 플러스 y의 n승은 어떻게 쓰느냐,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x 4승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4의 k승 x4-k y의 k승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러면 4 콤비네이션 0 k에 0을 대입해야 되니까 x4승 더하기 4의 1에 x3승 y 더하기 4 콤비네이션 2 x제곱 y제곱, 이건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더하기 4의 콤비네이션 3에 x, y 세제곱 더하기 4의 4승 y의 4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개수를 다시 바꿔보면 1, 이거는 4, 이거는 6, 이거는 4, 이거는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공식은 뭐냐, 여기다가 이 식의 의미를 이제 알겠죠. 이제 x-k, yk의 개수가 n 콤비네이션 k예요.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 n 콤비네이션 k를 이항계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이퀄 y 이퀄 1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의 n승은 n0 n 콤비네이션 0에 1의 n승 더하기 n 초수 1에다가 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2에 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n 이렇게 돼요. 1은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n승이 n의 0 n 콤비네이션 0 더하기 n 콤비네이션 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2 더하기 따따따 해서 n 콤비네이션 n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게 이거죠.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가 1,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의 n승이 n
콤비네이션 0, 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거든요. 그래서 n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의 n승이네요. 그래서 이걸 얻는 거죠. 예, 오늘 할 게 다 끝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까지 경우의 수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확률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